한 사람이 세 명을 동시에 흔들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솔직히 연애 프로그램에선 흔한 일이죠. 그런데 이번 건 조금 이상합니다. 베이비는 니세이에겐 사랑에 빠진 것 같아 라고 하고, 밀크에게는 안정감이 있어 라고 하고, 또 마지막엔 키짱 앞에선 제일 크게 웃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장관리일까요? 아니면 본인도 모르는 감정의 혼란일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왜 여지가 아니라 안정이라는 단어가 베이비의 삶에서 계속 반복이 되는 걸까요? 오늘은 베이비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여지 주는 사람으로 단정하지 않고 7화 때까지의 장면을 기준으로 딱 세 가지 관계를 분해해 보려고 합니다. 니세이는 끌리는데 나만 담기는 관계가 아닐 수 있고, 밀크는 안정적이지만 그릇이 너무 작다는 불안이 나오고, 키짱은 포용력이 큰 것 같지만 가까이 갈수록 안개처럼 흩어지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베이비를 누구를 고르는 게 아니라 내 과거까지 담아줄 수 있는 안정이 가능한지를 끝까지 테스트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본인도 모르게 사람들을 키프 혹은 어장관리로 묶어두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어장관리 혹은 키프는 사귀자는 말은 안 하면서 상대가 떠나지 못하게 기대를 남겨두는 상태 정도로만 쓰겠습니다. 반대로 알아보는 과정은 마음이 오락가락해도 결국 한 사람씩 기준을 세워서 정리하려는 흐름을 말하고요. 제 목소리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자, 우리 베이비씨. 자, 이번 공개된 불량연애 5화에서 7화 사이에서 상당히 어장이 아닌가 싶은 애매한 행동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실제로 패널들도 그런 베이비씨를 보면서 이거 어장관리 아닙니까? 라고 하는 자막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언어는 조금 좀 다르게 표현하는 것 같긴 해요. 일본에서는 한국의 어장관리랑은 좀 다른 표현이 있긴 한데, 그래서 큰 틀에서 봤을 때 니세이가 마음에 든다, 뭐 사랑이 빠진 것 같다고 얘기하면서도 또 안정감은 밀크에게 느낀다 하고, 그래놓고는 또 7화 마지막에는 또 키짱이랑 또 달리고 있죠. 벌써 지금 3명이에요. 참 애매모호합니다. 베이비의 마음을 저도 잘 모르는 것 같고, 또 특이한 점이 있다면 조금 한국식 어장관리랑 좀 비슷하면서도 지금 다른 상태에 있다면요, 베이비씨 또한 본인이 애매모호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애매모호함에 대하여 뭔가 의도적으로 만든 것 같진 않아요. 자, 가령 저번 동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나는 솔로라고 하는 다른 연애 프로그램에서 이 27기 정수님이랑 좀 비슷해요. 뭔가 정수님은 그냥 행동을 하는데 자꾸 남자들이랑 얽혀. 플러스 본인도 아무렇지 않게 이게 툭 하고 남자들의 스킨십을 되게 자유자재로 해요. 아무렇지 않게 그냥 툭 만져요. 정말 진짜 상철이랑 뭔가 같이 이제 뭐 코트를 덤다거나, 또 이 영수라는 사람이 또 나타나요. 그럼 이분이랑 또 스킨십을 한다거나, 결국 최종적으로는 이분과 연애를 했는데 또 금방 깨져요. 또 이분이랑 할 때는 영철인데, 영철이랑 할 때는 또 같이 사진도 찍고 막 어깨 동무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베이비씨랑 비슷하면서도 다른 부분이 있다면, 비슷한 부분은 두 사람 다 뭔가 의도했거나, 아니면 적어도 내가 의도했습니다, 내가 일부러 그러는 겁니다 라는 티를 안 내지만, 정수님은 은근슬쩍 그 부분을 좀 유도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약간 미필적 고의라고 하죠. 에이, 그렇게 돼도 상관없어 라고 하는 느낌으로 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비판을 했다면, 이 베이비씨 같은 경우는 명확해요. 자기 속마음이 알아. 니세이에 대해서는 이제 실제로 데이트도 하고, 그 산장 데이트 갔다 오고 나서도 사랑이 빠진 것 같다, 설렌다, 내가 응석 부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밀크에 대한 감정도 없진 않아요.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고, 근데 이게 정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어. 밀크를 완전히 내려놓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니세이를 내려놓는 것도 아니야.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새롭게 등장한 츠짱이죠. 이 츠짱에 대해서는 뭐 연인으로서의 포용력이 있다고 하거나, 실제로 두 사람이 대화할 때 그 7화 마지막에서 또 두 사람이 대화를 하면서 이 베이비씨가 어느 누구에 보여주지 않았던 이게 빵 터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언뜻 보면은 뭔가 미묘하면서도 같고, 또 같으면서도 다른, 한국의 어장관리인 듯 하면서도 조금 미묘한 다른 부분들이 있기도 해요. 그것이 어쩌면 한국에서는 어장관리란 말이 있지만 일본에서는 또 그런 단어가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거나 또 비슷한 말로만 존재할 뿐 키프라고 하더라고요. 여러 명에게 여지를 준다는 측면에서는 또 닮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 이제 번외편인데, 왜 한국에서는 어장관리란 말이 있고 일본에는 없냐? 제 생각은 그와 같습니다. 저번에 사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을 때, 한국은 사과를 안 해도 되는, 끝까지 고집을 부리기만 하면 문제가 없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사과가 훨씬 더 가치가 있고, 반대로 일본에서는 이제 민폐라는 문화가 있죠. 메이와쿠라고 해서 내가 사과를 잘못했다 안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민폐를 끼쳤으면 그게 곧 잘못한 거야. 내가 의도했든 안 했든 간에. 그런 문화가 있지만, 즉 쉽게 사과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직능성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 메이와쿠로 인한 사과로 패끼쳐서 미안합니다에 대해서는 진심을 알아보기 어렵다고 하는 제 생각에 좀 연장선이 있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사과랑 이제 키프 혹은 어장관리랑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한국이 좀 더 노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욕망에 대해서 훨씬 더 대놓고 표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사람이 이기적으로 변하기가 쉬워요. 그런 이제 구조적인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가령 한국은 그런 게 많잖아요. 이렇게 길거리 가다가 어깨 툭 쳐도 그냥 가거나,
사과하는 문화보다는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고 싸우고 봐요. 저도 이제 그렇기도 하고 다들 화가 나 있죠. 저도 한국인이지만 뭔가 일본과 비교하면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일본 여행했을 때보다. 반대로 일본은 겉으로는 되게 평온해요. 아주 조용하고 조금만 내가 뭔가 잘못해도 상대방도 스미마셍 하고 저도 스미마셍 하고 뭐 저저 하면서 막 솔직히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막 그런 문화가 있더라고요. 조금만 뭐 해도 가가지고 막 고개 숙여요. 막 그 상대편 접대인이 와가지고 그 직원이 와서 고개 숙이면서 막 스미마셍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이제 저자세로 나오죠. 근데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이 상대편 또한 조금이라도 잘못하게 되면 바로 태도가 역전이 되는 겁니다. 그 상대편이 대접을 막 받다가 잘못하면 이제 그 사람도 같이 똑같이 해야 돼요. 똑같이 고개 숙이고 스미마셍 하면서 막 그래야 돼요. 좀 그런 문화적 차이에서 비교해 봤을 때 한국의 어장관리는 조금 더 어떤 이윤이라든가 그 사람의 어떤 쌈짓돈을 털어간다는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그것을 통하여 어떤 이득을 얻을 때 단지 일본처럼 애매모호하게 구는 것이 아니라 이득을 취한다는 느낌이 더 강하고 반대로 내가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닌 이제 일본의 키프죠. 이 키프의 같은 상태에서는 그냥 여지가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실제로 여지를 주는 것에 대해서 물론 이것도 기분이 나쁘겠지만 실질적으로 한국인들이 주로 빡치는 어장관리라는 표현을 하면서 빡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하여 어떤 물질적인 실질적인 이득이나 혹은 감정적인 이득을 털어가고 그것을 착취한다고 보기 때문에 더 빡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훨씬 더 이제 실리적이죠. 일본의 그 키프 문화에 대해서는. 근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키프가 맞다면 여러 명에게 그냥 기대를 하고 여지만 주기만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갖고 착취했는지 아는지는 알 수가 없어. 하지만 이렇게 여지를 주는 것만으로 민폐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한국은 잘못을 했다 아니다. 플러스 그 잘못을 사과해야지 너가 더 유리할 거라는 구조가 성립해야지만 사과를 하고 즉 유리하다 아니다에 의해서 기준이 결정이 되는 것 같다면 어장관리 쪽은 자 반대로 이 키프 쪽은 민폐를 끼치기만 해도 그렇게 여지를 주기만 해도 이제 욕을 먹는 거죠. 손가락질 당하는. 조금 그 미묘한 차이에 의해서 저는 조금 문화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플러스 이제 이득을 얻는가 아닌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득을 얻었다 하더라도 민폐를 안 끼치면 그건 이제 걔네들만의 일이야. 조용히 넘어가는 건데 반대로 한국은 여지를 주고 뭐 시끄럽게 하고 그건 뭐 니들 일이 알아서 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삥을 뜯었다? 그걸 갖고 이제 뭐 사달라 저도 달라 하면서 열심히 이제 A한테는 뭐 삥 뜯고 B한테는 뭐 영화관 표 뜯고 C한테는 뭐 명품 뜯고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것이 불쾌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감정적인 부분보다 물질적인 부분들이 훨씬 더 민감하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걸 단지 한국인들이 더 속물이라고 하기보다는요. 그만큼 명확하다는 겁니다. 기준이요. 근데 일본은 좀 애매모호하죠. 키프라고 해서 여지만 주고 지금 이 베이비처럼 이렇게 행동만 해도 바로 이거 어장 아닙니까? 바로 키프 아닙니까? 라고 패널들이 바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서로 다른 문화권의 차이에 의해서 이 기준이 나는 게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반데요. 여러분들은 조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의견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동의할 수도 있고 편안하게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행동이 정말로 이게 어장인가 키프인가에 대해서 조금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이비씨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베이비씨가 지속적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그 말이 정말로 베이비씨가 그렇게 의도해서 말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요. 반복적으로 말하는 말씀이 뭐냐면 내 감정을 나도 모르겠다. 실제로 리세이씨랑 그 산장 데이트를 할 때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때까지 진짜 사랑을 해본 적이 없어서 내가 느끼는 게 사랑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이는 밀크한테도 마찬가지죠. 이 산장 데이트가 끝나고 나서 밀크를 이제 데리고 와서 얘기했을 때도 내가 너에게 느끼는 감정이 뭔지 잘 모르겠어. 근데 그거는 정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 뭔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어. 내가 이때까지 쭉 연애를 했을 때 그런 느낌이었거든. 그리고 사실 이는 츠짱과의 데이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이비씨가 지금처럼 빵 터지는 모습을 보이긴 하고 저도 츠짱과 잘 되면 좋긴 하겠는데 한편으로는 뭔가 그 츠짱에게 느끼는 그 감정이 베이비씨가 오래 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좀 들긴 해요. 왜 그러냐면 리세이, 밀크, 그리고 츠짱에게 이 베이비씨가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바가 뭐냐면요. 자기를 담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체크를 하는 것 같아요. 리세이 씨는 담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이 그릇에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 같아. 그게 베이비씨가 망설이는 이유인 것 같아요. 리세이가 그렇게 자꾸 다른 사람한테 여지를 안 주고 자신에게만 충실하거나 자신에게 집중하겠다고 한다면 오케이야. 근데 그게 아닌 거야. 끌리긴 하지만 내가 진짜로 베이비씨가 원하고 있는 나밖에 바라보는 그 느낌을 리세이에게는 받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머뭇거리는 것 같고 결국에는 X일 것 같고요. 더 그 이상의 단계로 못 넘어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리세이와 베이비가 그 산장 데이트에서 욕조에 들어가는 씬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욕조에 리세이가 가까이 오라고 하지만 끝끝내 베이비가 가까이 가지 않고 말로는 끌린다, 호감이 있다, 사랑에 빠진 것 같다고 하지만 더 머뭇거리는 이유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나를 이 그릇에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말은 곧 내가 온전히 당길 수도 없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나는 내가 여기에 다 당겼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까 절반만, 베이비의 절반만 당겨 있는 거예요. 리세이는 그리고 여전히 다른 사람을 계속 넣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어떻게 보면 진짜 어장관리일 수도 있겠죠. 진짜 문어발이기도 하고. 그래서 리세이는 진짜 연애 프로그램의 취지를 너무 잘 살려요. 나는 결혼할 생각도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오토상한테 그렇게 말하죠. 연애하러 왔고 하면서
정말로 이 프로그램의 본질에 맞게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나는 솔로와 차이인 것 같아요. 나는 솔로에서 이러면 욕 오지게 먹죠. 우리 28기 이야기 향수가 이제 비슷한 행동을 했다가 욕을 오지게 먹은 거지 않습니까? 아, 결혼하러 왔지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굴려고 했냐 했다가 욕을 뒤지게 먹은 것처럼 약간 니세이 씨도 조금 비슷한 상황이 있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저번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베이비 씨가 니세이 씨에 대해서 실망하게 된 혹은 미묘하게 마음이 멀어지게 된 두 가지 경우가 그건 것 같아요. 니세이 씨의 과거를 들으면서 아, 뭔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깊진 않다. 니세이 씨도 그걸 인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거듭해서 이 베이비가 이 방송 전반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주제가 있어요. 자신의 과거예요. 자신의 과거를 어떻게 수용하는가를 그 남자에게서 집요하게 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은 곧 이 베이비가 밀크에 대해서 처음에는 니세이랑 부딪혔을 때 사과하기도 하고 어른스러운 모습에 어떤 감정을 느꼈으나 점점 베이비가 나이 어린 듯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내가 처음에 봤던 밀크가 나이는 어리지만 성숙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조급해하고 자기를 가두려고 하고 집착하고 니세이라든가 다른 사람이 조금 오기만 해도 그렇게 뭐락뭐락하고 싸움 붙고 조급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니네? 그러면 이 사람은 깊은 얘기를 내가 이 사람한테 할 수 있을까? 나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즉 이 그릇이 너무 작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동시에 밀크도 마찬가지로 그걸 느꼈을 것 같아요. 뭔가 미묘하게 대화가 안 된다? 어쩌면 밀크는 베이비의 외모라든가 그런 겉모습만 이해를 했지 실제로 베이비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아직 깊은 얘기를 하지도 못했고 또 7화 때 서로 밖에 나가서 대화를 하죠. 그때도 미묘하게 대화가 겉돌아요. 밀크도 MC들이 말한 것처럼 한편으로는 베이비를 잡고 싶지만 그러나 어떻게 잡아야 될지 또 모르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처럼 관계가 진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는 곧 대화가 안 된다고 하는 MC들의 그 의견에 저도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 한쪽은 이제 다른 사람밖에 없어. 마음속에 나만 있는 게 아니야. 니세이 같은 경우는 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의 여자가 지금 같이 온천에 아무도 있고 오토상도 있고 온갖 사람들이 다 있는 반면에 밀크는 너무 작아. 내가 발밖에 못 담궈. 그런 상황이고 자 반대로 이제 키짱은 드디어 내가 온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들어갈 수가 있는데 제가 느끼고 있는 츠짱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뭔가 정착을 할 수 있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뭐냐면 굉장히 큰 욕조고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 베이비가 이 안에 들어가서 이제 열심히 재밌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 스짱과 함께 대화도 하면서 포용력 있다. 와 진짜 크다. 욕조 장난 아니다. 그릇이 진짜 크네 한데 잘 보니까 밑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물이 계속 빠져. 뭐지? 하면서 보면 어느 순간 이게 물이 쑥 빠져 있고 어느 순간 눈을 감았다 떠보니까 이 욕조가 어느 한 미지의 공간에 있어요. 더 이상 나는 이 욕조 안에 있는 게 아니야. 제가 느끼고 있는 츠짱이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굉장히 유들유들하고 유머도 있고 분위기도 끌어나가고 마지로서의 행동을 잘하고 있지만 그리고 이 사람 또한 베이비에게 마음이 있고 이건 제가 4화 때 보고 예측을 했죠. 5화가 풀리기 전에 예측을 실제로 츠짱은 베이비를 이제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돼요. 근데 자 그것과는 별개로 츠짱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의 성품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 한 명에게 어느 한 곳에 묶여있는 것 자체가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연애라든가 결혼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묶이는 거잖아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근데 그것이 가능한 사람일까? 츠짱이라는 사람 자체가 모든 여성들과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내고 이렇게 융화적이고 또 유화도 잘하고 있고 그런 성격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는 츠짱이 꼭 바람둥이 니세이처럼 이 여자 저 여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본인 스스로가 어느 순간 놔버릴 것 같아요. 즉 그의 그런 성격은 그 어떤 것에서 집착하지 않고 조금은 뒤에서 거리를 두는 한 반발자국 멀리서 보기 때문에 가능한 태도이고 그가 그런 태도에 이끌려서 베이비씨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것은 신기루처럼 다시 뿅 하고 사라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츠짱의 본질인 것 같아요. 어느 누구 모두에게 사랑을 받지만 그러나 어느 누구에게도 온전히 사랑을 줄 수가 없는 애매모호한 그런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베이비씨와 츠짱이 지금처럼 대화를 하면서도 아주 조금씩 미묘하게 어느 순간 서로가 서로를 미끄러져서 각자의 인생을 살 거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츠짱이 바람 핀다거나 베이비가 그렇다기 문제라기가 아니라 두 사람의 각자의 성품 자체의 차이인 것 같아요. 성품 자체의 어떤 특성이 그렇게 만들어내지 않을까 보고 있기도 하고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베이비 씨를 이제 중심으로 얘기를 해야겠죠. 제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어느 한 시청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애 프로그램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알아보는 관계이기도 해요. 그리고 베이비스 실제로 니세이를 만나면서 되게 사랑에 빠진 것 같다. 되게 인상 깊은 경험이었고 설렜다. 또 밀크는 처음에 만나서 저렇게 나는 포용력 있고 되게 성숙하고 나이에 비해서 그런 사람이라서 했다. 그다음에 쯔짱도 또 만나면서 했다라고 하는 등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가장 유사한 단어는 한국의 어장관리보다는 키프에 가깝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최종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가 뭐냐면 이거는 키프라고 보기 어려운 게 뭐냐면요.
베이비의 그 행동은 여지를 준다기보다 알아가는 행동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조금씩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알아보고 X, 밀크 X. 그 다음에 리세이도 알아볼 수 있는 만큼의 끌리긴 하지만 그렇게 나 있어야 될 욕조에 다른 사람이 같이 있는 건 난 용납할 수 없어라고서요. 결국에는 X를 칠 것 같고, 뭐 장거리 문제, 뭐 이런 문제 하면서 베이비가 리세이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다른 여자도 알아보고 와라. 저는 이거는 한국 기준으로는 다른 여자, 다른 사람도 알아보고 난 후에 그래도 마음이 생기면 나한테 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요. 거의 거절이거든요. 굉장히 되기 힘들어요. 저는 그래서 두 사람이 좀 되기가 힘들다고 보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6화 때 교실 같은 데에서 베이비랑 니세이가 대화 중에서 베이비가 다른 여자들과 얘기해봐라고 하는 장면이 6화 초반에 나와요. 그때 이후로 니세이와 베이비가 얘기하는 장면은 7화 때 배에서 얘기하는 장면을 끝으로 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이비 씨가 계속해서 묻는 게 있죠. 니세이한테 정말로 사랑하러 왔냐? 정말로 어떤 정착하러 왔냐? 그래서 이런 미묘한 부분들을 베이비가 계속해서 체크를 해나가면서 아닐 것 같은데 얘는 그냥 재밌게 놀러 온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고 뭐 나도 젊으니까 어리니까 해볼 수 있겠지 한번은 니세이랑 같이 얽힐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한편으로는 베이비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바로 안정이라는 거죠. 안정적이지 못할 것 같아라고 해서 더 이상 마음을 주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베이비의 이 과거 이야기와 안정 이야기는 이제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베이비 스스로가 견디질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이비가 연하남들이나 자신에게 매달리는 남자를 만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남자가 자신에게 매달린다는 걸 통해서 자신이 실제로 생각보다 안정적이라는 걸 확인한 경우도 있고요. 또 이 사람이 흔들리더라도 내가 굳건해질 수 있는 근거를 남자들을 통해서 찾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좋든 싫든 이 남자들이 철딱선이 걷고 나한테 의지하면 내가 강해져야 되잖아요. 그것을 오히려 베이비는 삶의 신조와 자신이 살아가야 될 이유로 만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그 남자가 자신만 바라보고 어쨌든 두 사람이 한쪽으로 기울어 있긴 하지만 안정을 향해 간다는 장면에서는 오케이예요. 근데 이렇게 니세이처럼 안정이 아닌 계속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는 거는 그거는 이 베이비가 용납을 못할 것 같아요. 이거는 차라리 오토상이 잘할 수 있는 거죠. 쟤 보지 마 하면서 육상 돌격으로 니세이가 딴 여자를 못 보게끔 어떻게든 온갖 진짜 속된 말로 개지랄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오토상의 영역이에요. 니세이를 어떻게든 강제로 고정을 시켜서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난 결혼하고 싶고 애 낳고 싶다 해서 뭐 아이를 가져가지고 그렇게 정착을 하는 방법은 오토상의 방법이고 베이비의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즉 베이비는요 나름대로 각 그 사람의 관계를 극한까지 밀어붙여요. 니세이와 관계에서 끝까지 밀어붙여서 니세이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파악을 하고 밀크와의 관계도 극한으로 밀어붙여요. 그래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남은 게 츠짱이에요. 이제 츠짱과의 관계도 이제 후반부에 풀리겠죠. 그래서 뭐 서로 고백을 해서 최종 선택까지는 할 가능성이 없진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후반부까지 가봐야 알 수 있긴 하지만 지금 7화까지 나온 데이터에 의하면 오래 가기는 힘들 것 같다. 두 사람이 사귀어도. 그리고 그 헤어진 이유가 어떤 바람을 피거나 그래서가 아닌 각자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베이비 씨가 정착하게 될 남자는요 가장 츠짱과 유사한 사람일 것 같아요. 근데 츠짱은 계속해서 본인이 모호함 속으로 빠진다면 그 남자는 모호함 속으로 빠지는 것이 아닌 베이비를 담으면서 약간은 조금 더 튼튼한, 조금 더 모양이 형체가 잡힌 남자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긴 합니다. 츠짱은 너무 모호해요. 그 스스로가 누군가에게 속박이 되는 것 자체를 견디지 못할 것 같습니다. 늘 모호함과 농담과 여유로움 속으로 반쯤 스며들고 그것이 저는 그의 정체성이며 그가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반대로 베이비는 정착, 즉 안정, 어느 한쪽에 있어서는 확고해져야 돼요. 근데 그거는 츠짱에게는 불가능한 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은 저는 마치 영화 화양연화에서처럼 뭔가 모호한 연인인 것 같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이상의 어떤 접촉은 없는 가깝지만 먼 친구 같지만 그렇지 않고 또 연인이라기에는 또 애매모호한 즉 좋은 친구이면서 연인의 감정을 느끼는 그런 애틋하고 모호한 관계로 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 현재까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건 틀릴 가능성이 높죠. 워낙 인간관계는 변수가 많으니까요. 그래도 현재 7화까지의 제 두 사람의 관계는 약간 화양연화에 결국 서로에 대해서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끝끝내 이어지지 못한 그 연인을 보는 느낌으로 저는 해석이 되었던 것 같아요. 연인이 된다는 거는 결국 각자가 어느 한 부분을 포기한다는 걸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포기한 만큼 확고히 상대방을 담는 그릇이 된다는 건데 츠짱은 사실은 그릇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흩어지는 안개 같은 즉 그릇처럼 생긴 안개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저는 어장이나 뭐 키프보다는 한 명 한 명을 정말로 깊게 알아보는 것 같아요. 정말 순간순간 빠져요. 이 베이비 씨가 한 명 순간 확 들어가요. 밀크랑 관계를 확 들어갔다가 또 빠져나가면서 고민을 해보면서 나랑 맞나? 이 부분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밀크 너한테는 내가 오히려 이전 연애를 반복해야 될 것 같다면서 X를 치고 있고 또 니세이도 마찬가지로 훅 들어갔다가 정말 사랑에 빠진 것 같다 얘기하다가 조금씩 더 정신을 차려요. 스타일 자체가 차분해지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안정을 줄 수 있을까? 이 사람이 내 과거사를 견뎌낼 수가 있을까?
이 사람이 정말로 진지하게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게 맞나?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들, 거리도 멀고. 그래서 니세이한테는 다른 여자도 알아봐라 하면서 쳐내버리고, 그 다음에 현재 츠짱인 것 같아요. 츠짱도 훅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처럼 빵 터지면서 정말 깊게 대화를 하면서 훅 들어갔다가 포용력 있고 좋아. 근데 그 포용력이라는 게 그릇식한 건가? 아니면 처음부터 그는 모호하기 때문에 안개이기 때문에 나를 속박하지 않아서 오는 그 포용력일까? 아니면 정말로 나에 대해서 진지한 감정이 있는 걸까를 이제 테스트하는 단계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는 사실 베이비도 마찬가지기도 해요. 베이비 또한 그렇게 얘기하죠. 관계라는 건 영원하지 않은데 왜 그렇게 결혼하려고 하고 연애하려고 하는 걸까? 라고 하면서 이미 츠짱과의 관계 또한 그 여유가 아닐 수 있다는 거를 베이비 씨가 처음에 츠짱과 대화를 할 때 운을 떼더라고요. 비록 츠짱은 해봐야지만 결혼해봐야지만 알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하지만 연애를 해서도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베이비 씨가 츠짱을 떠날 수도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순수하게 두 사람 간의 관계와 상호작용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츠짱도 과거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뭐냐면 내가 예전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 사람과 헤어졌다. 그리고 그 사람이 행복해질 때까지 나도 더 이상 연애나 그런 걸 하지 않아왔다 했고, 최근에 이제 그 사람이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 나오게 되겠다는 투구로 이제 끼짱과 대화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충분히 이거는 츠짱이 고향에 내려가겠다는 이유로 먼저 떠난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여자 또한 같이 내려가겠다고 했지만 츠짱이 거절을 한 거잖아요. 얼마든지 이거는 가능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츠짱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화양연화 혹은 말없이 떠나는 그런 느낌처럼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랑하기에 헤어졌던, 끼짱이 정리했던 그 말처럼 계속해서 이 츠짱은 안개처럼 움직여야지만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 스타일이 아닐까? 또 그렇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키짱이 츠짱에게 했던 평범하게 사랑했으면 좋겠다는 말은 뒤집어 말하면 그가 계속해서 평범하지 않은, 만나면서도 모호한, 결국은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를 계속 지속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이는 베이비 씨와의 관계에서도 반복이 되지 않을까? 현재까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베이비 씨와 또 베이비 씨의 주변 인물들, 관련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제 생각을 밝혀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여러분들은 제 생각을 듣고 어떻게 느끼셨나요? 자유롭고 편안하게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댓글을 통해서 진짜 많이 배우고 있어요. 네, 정말 예리하고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짚어내는 댓글들을 저번 동영상에서 많이 읽게 되어서 배우는 것도 되게 많았고, 덕분에 저도 또 한층 더 성장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동영상은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하고 뜻깊은 내용으로 준비해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신분석 매너였습니다.